C# 개발을 하다 보면 iEnumerable, iCollection, iList 세 가지 인터페이스를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그냥 다 비슷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냥 리스트 t를 쓰면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죠. 하지만 이 세 계층이 왜 나뉘어 있는지 이해하면 메서드의 매개 변수와 반환 타입을 훨씬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각 계층이 어떤 약속, 즉 계약을 맺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적 목록을 처리하는 메서드를 이렇게 작성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동작 자체는 문제없어 보이는데 이 코드에는 불필요한 제약이 숨어 있습니다. 매개 변수 타입이 리스트 에너미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열로 적을 관리하거나 링크 쿼리 결과를 바로 넘겨주려고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순회만 하는 메서드인데 왜 리스트 t만 받아야 할까요? 반대쪽 문제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관리하는 적, 리스트를 외부로 반환할 때 iList 에너미로 반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8번째, 9번째 줄을 보세요. 외부 코드에서 클리어를 호출하면 게임 내 모든 적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내부 상태가 완전히 노출된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의 공통된 해답이 바로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계층 구조에 있습니다. 새 인터페이스를 식당 주방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iEnumerable t는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오고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몇 개인지 미리 알 수 없고 특정 위치의 음식을 골라 집을 수도 없어요. 그저 흘러나오는 것을 순서대로 받을 뿐입니다. iCollection t는 주방 선반입니다. 선반에 뭐가 몇 개 있는지 즉시 알 수 있고 새 음식을 올리거나 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칸에 있는 것을 줘 라고 바로 집을 수는 없습니다. iList t는 번호표가 붙은 선반입니다. 몇 번째 칸에 뭐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고 특정 번호 위치에 끼워 넣거나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층이 내려갈수록 기능이 많아지지만 그만큼 구현체가 지켜야 할 약속도 많아집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계층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iEnumerable t가 최상위에 있고 iCollection t가 그 아래에 iList t가 가장 아래에 위치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유연성이 높아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능이 많아집니다. iList t를 구현하면 자동으로 iCollection t와 iEnumerable t도 구현한 것이 되는 거죠. 각 계층이 요구하는 멤버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각 계층이 추가로 요구하는 멤버를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iEnumerable t는 게시 뉴머레이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나를 순회할 수 있다는 약속이죠. iCollection t는 count, add, remove, clear, contains 등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크기를 알고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iList t는 indexer disint와 index of, insert, remove at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인덱스로 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강한 약속입니다. 이 표를 기억해두면 메서드가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적절한 계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Enumerable t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지연 실행, 즉 deferred execution입니다. yield return 키워드를 사용하면 메서드 실행을 일시 중단하고 값을 하나 반환합니다. 다음에 다시 호출되면 중단된 지점부터 실행을 재개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상태 머신 클래스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때문입니다. 개발자가 복잡한 상태 관리 코드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보세요. getNumbers 메서드는 iEnumerable int를 반환하고 안에 3개의 yield return이 있습니다. 6번째 줄을 주목해주세요. 반환 타입이 iEnumerable int인데 메서드 안에서 값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8번째, 9번째, 10번째 줄의 yield return이 각각 1, 2, 3을 차례로 반환합니다. 핵심은 이 메서드를 호출한다고 해서 즉시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포이치가 다음 값을 요청할 때마다 그때그때 실행됩니다. 메인 메서드를 보면 포이치로 getNumbers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17번째 줄에서 getNumbers를 호출하는 순간 실제 코드는 아직 실행되지 않습니다. 컴파일러가 생성한 상태의 머신 객체만 반환될 뿐이에요. 18번째 줄에서 포이치가 moveNext를 처음 호출하면 그때서야 yield return 1까지 코드가 실행되고 멈춥니다. 다음 moveNext 호출에서는 yield return 2까지 실행되죠. 이것이 지연 실행의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미리 전부 메모리에 올리지 않고 필요할 때 하나씩 생성합니다. IL을 보면 컴파일러가 실제로 어떤 코드를 만들어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 getNumbers 메서드 본체를 보세요. 이 메서드가 하는 일은 딱 3줄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초기 상태 값으로 -2를 준비하고 여섯 번째 줄에서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한 상태 머신 클래스 getNumbers d 밑줄 0 EB 인스턴스를 힙에 생성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줄에서
그 상태 머신 객체를 바로 반환합니다. 아직 일드리턴 1 같은 실제 코드는 단 한 줄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연 실행인 거예요. 10번째 줄, 컴파일러가 생성한 moveNext 메서드입니다. 이것이 포이치 루프에서 매번 호출되는 핵심 메서드입니다. getNumbers를 호출하면 상태 머신만 반환되고 실제로 값이 필요해질 때 비로소 이 moveNext가 실행됩니다. 17번째 줄에서 현재 상태를 읽어오고 20번째 줄의 스위치 문으로 이전 일드리턴 이후 지점으로 점프합니다. 27번째 줄에서는 이 밑줄 커런트 필드에 현재 반환할 값 1을 저장하고 30번째 줄에서 상태를 1로 바꿔서 다음 moveNext 호출 시 두 번째 분기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32번째 줄에서 true를 반환하면 포이치는 아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순회합니다. 이 상태의 머신 덕분에 일드리턴 코드가 자연스럽게 중단 후 재개되는 것처럼 동작합니다. 데이터를 미리 메모리에 전부 올리지 않고 필요할 때 하나씩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지연 실행의 핵심입니다. iCollection T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링큐의 카운트 확장 메서드는 내부적으로 타입 스니핑, 즉 런타임에 실제 타입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전달받은 iNumerable T가 실제로 iCollection T를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구현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순회하지 않고 5일인 count 프로퍼티를 바로 사용합니다. 매개 변수 타입이 iCollection T나 iList T이면 링큐가 이 타입 스니핑을 할 필요 없이 즉시 최적 경로를 탈 수 있습니다. IL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의 카운트 사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7번째 줄을 보세요. count via enumerable 메서드는 iEnumerable int로 받아서 링큐의 카운트 확장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 컬렉션이 혹시 iCollection T를 구현하고 있나? 하고 런타임의 타입을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만약 list T처럼 iCollection T를 구현하고 있다면 5, 1, 5로 빠르게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순회해야 합니다. 13번째 줄의 count via collection은 처음부터 iCollection int로 받기 때문에 다릅니다. 14번째 줄 시그니처를 보면 매개 변수 타입이 iCollection int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15번째 줄 메서드 본체에서 items.count에 접근할 때 이미 iCollection T임을 알고 있으므로 타입 확인 없이 바로 count 프로퍼티로 진입합니다. 16번째 줄에서 items.count로 직접 접근하면 타입 확인 없이 바로 5, 1로 결과를 얻습니다. 이처럼 매개 변수 타입을 어떻게 선언하느냐에 따라 런타임 경로가 달라집니다. 물론 카운트 하나만으로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진 않지만 핫패스에서 수천 번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L에서도 차이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줄 count via enumerable을 보면 8번째 줄에서 enumerable, count라는 정적 메서드를 콜로 호출합니다. 이 정적 메서드 내부에서 타입 스니핑이 일어납니다. 즉 인자로 받은 객체가 iCollection T 인지 확인하고 맞으면 count 프로퍼티를 쓰고 아니면 전체를 순회하죠. 12번째 줄 count via collection 메서드의 시작입니다. 매개 변수 타입이 iCollection int로 선언되어 있어 타입 스니핑 과정이 처음부터 필요 없습니다. 이 메서드에 진입하는 순간 이미 iCollection T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19번째 줄에서 iCollection TA get 밑줄 count를 콜버트로 직접 호출합니다. 정적 메서드를 거치지 않고 인터페이스의 가상 메서드를 바로 호출하는 것이죠. 같은 카운트를 구하는 작업이지만 경로가 다릅니다. 매개 변수를 iCollection T로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타입 확인 과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이치에 숨겨진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iNumerable T로 받든 list T로 받든 포이치 코드는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변수의 선언 타입에 따라 컴파일러가 생성하는 IL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니티의 업데이트처럼 매 프레임 수천 번 호출되는 핫패스에서는 이 차이가 지시 부담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선비와 enumerable 메서드를 보겠습니다. 6번째 줄 매개 변수를 iEnumerable int로 받고 있습니다. 10번째 줄의 포이치 코드는 아주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items가 어떤 구현체인지 알 수 없습니다. iEnumerable T라는 인터페이스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getEnumerator를 호출하면 인터페이스 타입, 즉 참조 타입으로 열거자가 반환됩니다. 결과적으로 list T의 구조체 열거자가 팍싱되어 힙에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선비아 리스트는 17번째 줄에서 리스트 인트로 받습니다. 컴파일러는 이제 items가 list T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21번째 줄의 포이치에서 getEnumerator를 호출하면 list T의 구조체 열거자인 value type enumerator가 스택에 직접 저장됩니다. 힙 할당이 없고 매 순회마다 가상 디스패치도 없습니다. 콜 명령어로 직접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같은 포이치인데 이렇게 다르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선비아 이뉴머러블의 IL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메서드 선언부를 보면 아이템즈가 iEnumerable int입니다. 아홉 번째 줄에 dRemote init을 보세요. 열거자를 클래스 iEnumerator 1, 즉 참조 타입으로 저장합니다. 13번째 줄에서 콜버트로 게시뉴머레이터를 가상 호출하고 그 결과가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저장됩니다. 여기서 리스트 T의 구조체 열거자가 인터페이스로 박싱되어 힙에 올라갑니다. 17번째, 19번째 줄에서도 get 밑줄 커런트와 move next 모두 콜버트, 즉 가상 디스패치입니다. 루프를 돌 때마다 매번 가상 메서드 테이블을 거칩니다. iEnumerable T로 받으면 이처럼 루프 전체에서 가상 디스패치가 반복됩니다. 섬 비아리스트의 IL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22번째 줄 섬 비아리스트를 보세요. 30번째 줄에 .localz init에서 열거자가 value 타입, 리스트 1파의 enumerator, 즉 값 타입 구조체로 선언됩니다. 힙 할당이 없고 스택에 저장됩니다. 37번째 줄에서는 ldloca.s로 구조체의 주소를 로드하고 39번째, 41번째 줄에서 get 밑줄, current와 move next를 콜버트가 아닌 콜, 즉 직접 호출합니다. 가상 메서드 테이블을 거치지 않아서 오버헤드가 없습니다. 유니티 핫패스에서 수천 개의 요소를 매 프레임 순회할 때 이 차이가 GC 부담으로 쌓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iEnumerable T로 받으면 열거자가 참조 타입으로 저장되고 콜버트 가상 디스패치를 매 순회마다 수행하며 구조체 열거자가 박싱되어 힙 할당이 발생합니다. 반면 리스트 T로 받으면 열거자가 값 타입 구조체로 스택에 저장되고 콜로 직접 호출하며 힙 할당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니티 같은 성능 민감한 환경에서 컬렉션 타입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리스트 T로 받는 게 최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 원칙은 메서드가 실제로 필요한 최소한의 계약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메서드가 컬렉션을 순회만 한다면 iEnumerable T로 받는 게 가장 유연합니다. 배열이든 리스트든 링큐 결과든 어떤 컬렉션이든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메서드 내부에서 카운트가 필요하면 iCollection T로, 인덱스 접근이 필요하면 iList T로 올립니다.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나쁜 예를 보세요. apply damage tool이 리스트 에너미를 요구합니다. 이 메서드 안에서는 그냥 순회만 하는데 리스트만 받겠다고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배열이나 링큐 결과를 넘기려면 별도로 변환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 줄의 좋은 예는 iEnumerable 에너미로 받습니다. 내부 코드는 동일한데 이제 배열, 리스트, 해시, 셋, 링큐 결과 어떤 것이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메서드의 유연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반환 타입은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부 상태를 얼마나 노출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줄을 보세요. iris string으로 반환하면 외부에서 add, remove, clear를 마음대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 직후에 외부 코드가 계산어미즈 dangerous.clear를 호출하면 모든 적이 사라집니다. 14번째 줄에 iEnumerable string으로 반환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조금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14번째 줄 계산어미즈 safe를 보세요. iEnumerable string으로 반환하지만 호출자가 결과를 iList string으로 캐스팅하면 add, remove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15번째 줄 반환 타입만 바꿨을 뿐 실제로 내부 리스트의 참조가 그대로 반환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안전하지 않습니다. 20번째 줄의 게세너미즈 리드온리가 진정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21번째 줄 반환 타입이 iReadOnly list string입니다. 23번째 줄에서 enemies.asReadOnly를 호출하면 readOnly collection tRapper 객체가 생성됩니다. 이 래퍼를 통해서는 어떤 캐스팅을 해도 add나 remove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반환 타입으로 iReadOnly list를 사용하면이 컬렉션은 수정하지 말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IL을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줄 getEnemies dangerous와 여덟 번째 줄 getEnemies safe를 비교해보세요. 네 번째 줄과 11번째 줄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LDFLD로 내부 에너미즈 필드의 참조를 로드하고 바로 let으로 반환합니다. 반환 타입이 iList string이든 iEnumerable string이든 IL 수준에서는 동일하게 내부 리스트의 참조를 그대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Enumerable로 반환해도 캐스팅으로 뚫리는 것이죠. 15번째 줄 getEnemies readOnly는 다릅니다. 이 메서드만이 진정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앞에 두 메서드와 달리 단순히 내부 필드 참조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18번째 줄에서 LDFLD로 내부 필드를 로드한 다음 19번째 줄에서
콜버트로 as read only를 호출합니다. 이 메서드는 read only collection t라는 새 래퍼 객체를 힙에 생성합니다. 이 객체는 원본 리스트 t를 랩핑하지만 add나 remove를 호출하면 not supported exception을 던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에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as read only 한 줄로 내부 상태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핫패스에서 가장 흔한 실수를 보겠습니다. 5번째 줄을 보세요. 업데이트 안에서 링크의 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줄 enemies for the field where help 널가 호출될 때마다 내부적으로 where enumerable iterator 객체가 힙에 생성됩니다. 이 iterator 객체는 사용 후 GC가 수거해야 하므로 매 프레임마다 GC 부담이 쌓입니다. 초당 60프레임이라면 1초에 60번, 1분이면 3600번 힙 할당이 발생합니다. 17번째 줄에 개선된 버전을 보겠습니다. Alive 캐시라는 리스트 스트링을 클래스 필드로 미리 준비해둡니다. 업데이트에서는 24번째 줄에서 Alive 캐시.clear로 비우고 25번째 줄에서 for loop로 enemies를 순회합니다. enemies.count는 리스트 t의 O1 프로퍼티이고 enemies i는 O1 인덱서 접근입니다. 27번째 줄에서 살아있는 적만 Alive 캐시에 추가합니다. 이 방식은 힙 할당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iList t, 즉 인덱서와 카운트를 활용하는 실전 패턴입니다. 배드 업데이트의 IL을 보면 매 업데이트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명확합니다. 세 번째 줄에서 델리게이트가 캐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5번째 줄에서 이미 있으면 건너뜹니다. 9번째 줄에서 where iterator 객체를 new obj로 매번 힙에 생성합니다. 10번째 줄에서 열거자도 추가로 생성됩니다. 델리게이트는 정적 캐시 덕분에 한 번만 만들어지지만 이터레이터 객체와 열거자는 매 프레임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13번째 줄 굿 업데이트의 IL은 완전히 다릅니다. 14번째 줄 클리어로 캐시를 비우고 15번째 줄 get 밑줄 아이템으로 O1 인덱서 접근을 합니다. new obj 명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16번째 줄 add, 17번째 줄 get 밑줄 count sys, 기존에 있는 리스트 t를 직접 조작하는 콜버트만 있습니다. 새로운 힙 할당이 전혀 없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바로 iList t의 카운트와 인덱서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번엔 iEnumerable t를 사용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세요. Process Twice 메서드에서 아이템즈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카운트로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한번 순회합니다. 5번째 줄에서 포이치로 다시 처음부터 순회합니다. 만약 아이템즈가 DB 쿼리 결과이거나 일드 리턴 기반 시퀀스라면 이 메서드는 데이터를 2번 요청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요청이면 2번 날아가고 부작용이 있는 시퀀스라면 2번 실행됩니다. 올바른 패턴은 1번만 순회하여 메모리에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트리스트를 먼저 호출합니다. 이 한 줄이 iEnumerable를 순회하여 모든 결과를 리스트 t에 담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materialized 리스트를 재사용합니다. 5번째 줄에 materialized.count는 리스트 t의 O1 프로퍼티입니다. 데이터를 다시 순회하지 않습니다. 6번째 줄의 포이치도 이미 메모리에 올라온 리스트를 순회함으로 안전합니다. iEnumerable t를 여러 번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먼저 toList로 구체화하세요. 두 번째 함정입니다. 배열, 즉 t은 iList t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iList t 타입의 변수에 배열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열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add, remove, insert를 호출하면 not supported exception이 런타임에 발생합니다. 컴파일 시점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실수하기 쉬운 함정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세요. iList int 변수에 int 배열을 담았습니다. 컴파일은 됩니다. 배열이 iList t를 구현하니까요. 하지만 세 번째 줄 list.add사를 호출하는 순간 not supported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5번째 줄처럼 isReadOnly 프로퍼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열은 isReadOnly가 true를 반환합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매개 변수에서 읽기만 할 것이라면 iList t 대신 iReadOnlyList t를 사용해서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유니티 개발자가 특히 혼동하기 쉬운 세 번째 함정입니다. 유니티 코르티는 iEnumerator를 반환합니다. iEnumerator는 iEnumerable t의 친척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개념입니다. iEnumerable t는 나한테서 열거자를 가져가 라고 말하는 컬렉션이고 iEnumerator는 열거자 그 자체입니다. 코르틴이 iEnumerator를 반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세요.
첫 번째 줄, 스폰 웨이브 코르틴이 iEnumerator를 반환합니다. 유니티 엔진이 이 iEnumerator를 받아서 매 프레임마다 moveNext를 직접 호출합니다. yield return you wait for seconds 0.5f로 반환된 값, 즉 유니티 인스트럭션을 확인하고 0.5초 후에 다시 moveNext를 호출하는 식입니다. 포이츠로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티 엔진이 직접 프레임 단위로 제어하는 거예요. iEnumerable t처럼 포이츠로 쓸 수 없고 start coroutine에 넘겨야 합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C# 1.0에는 iEnumerable, iCollection, iList가 있었지만 모두 비제네릭이었습니다. 즉, 요소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주고받아야 했죠. int 같은 값 타입을 넣으면 반드시 박싱이 발생했고 꺼낼 때도 캐스팅이 필요했습니다. C# 2.0에서 제네릭 인터페이스가 도입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C# 1.0의 비제네릭 iList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41을 애드할 때 int가 오브젝트로 박싱됩니다. 네 번째 줄에서 꺼낼 때도 int로 캐스팅, 즉 언박싱이 필요합니다. 박싱은 희발당을 유발하고 캐스팅은 런타임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런 불편함과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릭이 도입되었습니다. C# 2.0부터는 iList int처럼 타입을 명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41을 애드할 때 박싱이 없습니다. 컴파일러가 타입을 알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 줄에서 꺼낼 때도 캐스팅이 필요 없습니다. 제네릭 덕분에 타입 안전성과 성능이 동시에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iList t를 쓰는 이유입니다. C# 2.0에서는 yield return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iEnumerable t를 구현하려면 상태 머신 클래스를 직접 작성해야 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었죠. yield return 덕분에 컴파일러가 이 상태 머신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게 되어 지연 실행이 언어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지원되었습니다. 앞서 IEL에서 확인했던 getNumbers d 밑줄 0 같은 클래스가 바로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해준 결과입니다. C# 3.0에서는 linQ가 도입되었습니다. where, select, order by 등 모든 linQ 확장 메서드가 iEnumerable t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이때부터 iEnumerable t가 컬렉션 조작의 사실상 중심이 되었죠. 한편으로는 linQ가 너무 편리하다 보니 유니티 하패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실수가 늘었습니다. iEnumerable t의 지연 실행과 linQ가 유발하는 힙 할당을 잘 이해하고 써야 합니다. 단내 4.5에서는 iRead-only collection t과 iRead-only list t가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줄처럼 이전에는 이 컬렉션을 읽기만 해라 니는 의도를 인터페이스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iEnumerable t로 반환해도 캐스팅으로 뚫리니까요. 다섯 번째 줄처럼 iRead-only list t를 사용하면 카운트와 인덱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add와 remove는 인터페이스 자체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줄의 주석처럼 의도가 코드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반환 타입은 항상 이 정도까지 허용한다는 계약이므로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타입을 사용하세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iEnumerable t는 순회만 가능한 가장 약한 계약으로 매개 변수의 기본 선택지입니다. 지연 실행을 지원하며 yield return으로 상태 머신을 자동 생성합니다. iCollection t는 카운트가 5일이고 추가와 삭제가 가능합니다. 메서드에서 카운트가 필요하다면 이 계층을 선택하세요. iList t는 인덱스로 임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덱서가 실제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핵심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매개 변수는 최소 계약, 반환 타입은 필요한 만큼만 노출. 유니티 하패스에서는 linQ 대신 for 루프와 캐시된 리스트를 사용하고 iEnumerable t를 여러 번 순회해야 한다면 toList로 먼저 구체화하세요. 이 원칙들을 지키면 더 유연하고 안전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